이 민주당이 어쨌든 저 상위의 지지도를 많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예비 주자들의 행보에 좀 모여지고 있는데 오늘 탄핵 인용 결정이 난 뒤에 주요 주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임수정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광훈 대변인을 통해서 헌법 제1조의 그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라고 입장을 냈고, 안희정 지사는 오늘 이제 충남도청에서 머물면서 탄핵 결과 이후에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다. 앞으로는 통합하자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 조금 전 광화문 집회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과 함께 눈물로 환영한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 수위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이 탄핵 선고가 인용으로 8대0으로 결정되는 날 전남 진도의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그 행보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또 화제를 모았어요. 지금 그 현장을 간 거죠, 고 기자? 네.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난 이후에 나와서 이제 팽목항으로 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팽목항에서 이제 이 추모자들의 이 위패와 그리고 영정이 있는 곳에서, 위패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향도 꽂고 그리고 방명록도 쓰면서 추모의 모습을 올렸는데, 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정 중 하나가 이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2014년 이후 지금까지도 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다.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래서 치유와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기 진도 팽목항을 찾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지금 그 팽목항에는 그 세월호 당시에 이제 미수습자라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유가족들이 계속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문 전 대표가 이분들을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각서라고 보일 만한 그런 글을 좀 써서 이게 오늘 화제가 됐는데, 미수습자의 수습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적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문 전 대표님께서 팽목항을 가시기로 아마 미리 결정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시다시피 그 탄핵 사유 중에서 이 세월호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예지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요. 저는 세 가지가 이제 그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침해 부분. 근데 그 두 가지도 그렇지만 아쉽지만은 그 세월호 부분은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참 유감이라는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결정문 중에 보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 어느 누구도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물론 세월호 7시간이 밝혀지지 못한 것은 이제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다 거부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밝히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유로 채택이 되지 못했기는 하지만, 오늘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저는 오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이기는 하지만은 이 세월호 부분이 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참 아쉽습니다. 네. 안상수 의원께서는 지금 다른 주자들 얘기가 이제 당의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긴 했지만 이제 대선 국면이 확연해졌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보궐대선에서 어떤 게 가장 국민들에게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첫째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다들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원체 큰 이렇게 사건들이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는데, 네.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생기고, 두 번째는 역시 안보입니다. 네. 안보.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이다. 이렇게 네. 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300만 개 일자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는 농토를 활용해서
천만 평의 도시 10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유턴 기업이나 네. 부품 소재 산업의 강소기업 등을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주고 건설 과정에서 뉴딜과 같은 그런 어떤 경제 효과를 일으키자 하는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안보에 관해서도 제가 마침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트럼프를 설득을 시켜서 우리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정말 우리의 이익이 우선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나가고 저는 뭐 충청도 출생으로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통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양극단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건 이제 너무 폐해가 많고 국민들도 불안해하니까 이제는 그 통합의 정치를 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당 얘기를 좀 윤수정 기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오늘 탄핵 선고가 내려진 뒤에 대표직을 내놓고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왜 내놓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민주당을 탈당을 한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을 위한 게 아니냐. 이래서 이제 제3텐트 또 제3지대의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정병국 대표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탄핵 인용 결과 이후에 의총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깜짝 놀라서 뭐 일부는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좀 전격적이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충격 요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당을 이제 비대위 체제로 지금 꾸릴 전망이 나오는데 이 비대위원장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물론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거론이 됐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을 이번 주에 탈당을 해서 유승민 의원도 만나고 오늘 낮에는 남경필 지사를 만났던 또 그 앞서 손학규 네. 전 대표도 네, 만났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를 좀 영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전 작업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김종인 전 대표는 분명히 이제 어느 당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분명했거든요. 본인이 그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그 바른정당과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이렇게 연대하는 방안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탄핵 이후에 분명히 좀 활발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경선도 얘기하시고 뭐 안 의원도 그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좀 비전도 발표하시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내부 경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뭐 여론조사 결과는 말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뭐 단일화를 통한 보수 진영의 재정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변곡점이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전망은 어떠세요? 저희 뭐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른정당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연대나 통합을 해야 된다. 같은 뿌리고요. 네. 그런 것이고 다른 분들하고의 문제는 하면 좋지만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사실 뭐 2달도 안 되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2달이라니요. 지금 선거 한 달 지나면 판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예, 판 한 달에 끝나고 오히려 나중에 그 유사한 데가 이제 단일화하느냐 마느냐는 그건 뭐 보름 정도 놔두고 이제 있는 일이니까 지금 뭐 빅텐트를 가지고 한 달 정도 이내에 그 다 아주 훌륭하고 다 거물들인데 그걸 어느 텐트에다 다 집어넣고 어떻게 그거를 배분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대표의 열정이나 애국심은 이해를 하지만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는지 쉬워 보이질 않는데. 네. 민주당 경선은 이제 호남을 필두로 해서 충청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캠프 더문캠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던데 여기서는 이제 호남 출신 본부장급들 간부들을 대거 포진시켜서 초반에 이제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 이제 어떤 뭐 대변인의 입장도 있고 민주당 내 경선은 호남에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처음에 이제 호남이고, 그리고 충청, 영남, 그리고 수도권, 강원, 제주, 이렇게 이제 네 군데서 이루어지는데요. 뭐, 저희 그, 쟁쟁한 후보님들,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죠. 네. 예, 근데 그 또 일찍부터 이제 정책 대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 건강한 그런 경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조금 서둘러서 그 경선 룰 마련을 하고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3일에 이제 바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서 4월 8일이 될지 D-Day가
예, 뭐 네.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도중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거취, 그리고 곧바로 시작된 대선 정국. 계속해서 이 전국에 혼란이 수습되고 국민들은 통합과 치유를 통해서 법치 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뉴스 특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